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2%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행히 뭐 어느 정도 아랫꼬리가 잡히면서 그게 아니었다면 거의 뭐 4% 가까운 하락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시장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있게 움직이는가? 즉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오늘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이틀 연속 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유의 드렸듯이 여기서 변동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결국 이 일만선을 중심으로 포지셔닝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올라간다고 매수하셨던 분들 만약에 여기 끝에서 파셨으면 세배 기준으로 또 하루 만에 20% 날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투자로는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전저점이고 이 전저점을 어떠한 지지 구간이나 횡보 없이 한 방에 뚫어버리는 시나리오를 가장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고를 조금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시나리오 한 가지는 자, 이미 이때 하방 추세가 뚫렸다면서 단기적으로 하락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전저 라인을 이 각도로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각도가 아니라 이 각도로 뚫고 내려갈 때가 시장의 문제가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투매가 쏟아질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나스닥 기준으로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8천이나 9천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 더 강하게 빠진다면 8천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 8천까지 빠지는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웬만한 기술주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점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요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대응을 하지 않고 넉놓고 예를 들어서 세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들고 계시게 되면 만약 여기까지 갔을 때는 끝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올라가는 랠리가 오더라도 투자할 자금이 아마 남아있지 않으실 겁니다. 즉 아예 투자를 떠나실 게 아니라면 이러한 시나리오 상에서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근데 만약에 다행히 오늘 아랫꼬리가 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대로 유지를 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 시그널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지수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 지수가 예전 같은 그런 V자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올라간 뒤에 또다시 하방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 금리가 5% 가까운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V자 랠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과연 누가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개인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갚느라 바쁘시고 그리고 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치보다는 지금 뭐 금리 하나 적금만 하나 해놓더라도 5% 넘게 받는 시대에서 누가 여기에 불확실한 랠리에 돈을 배팅을 하겠냐 이거죠. 결국 그 수는 점점 줄어들 거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한은 계속해서 시장은 붕괴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사실 다극화된 세계 하에서 이전 같은 미국의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단기적인 파동 안에서도 특정 주식은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돈이 몇백조 아닙니까? 근데 다만 천억짜리 좋은 주식들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주식들이 1조만 가더라도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자금력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결국 좋은 섹터와 좋은 주식을 찾는 게 핵심일 수 있어요. 자,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다. 바로 이럴 때처럼 자, 이전에 많이 있었죠. 작년 한 해 동안. 자, 이런 식으로 하방을 V자로 뚫고 내려가는 흐름이 이번에도 나온다면 충분히 8천 라인을 찍고 올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계를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 가게 된다면 하방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이쯤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시나리오를 꼭 주의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테슬라 얘기를 조금 드렸지만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9% 가까이 빠졌어요.
자, 9%라는 게 얼마나 큰 시총이 날라갔다는 얘기겠습니까? 조 단위로 이미 빠져나갔던 몇십 조 단위가 이미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투매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굳이 매수를 하기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라. 2달 정도 한번 보시라.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켜보시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봉으로 좀 보시더라도 자, 추세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전환을 하는 흐름으로 움직이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일단은 이번 하락을 통해서 어디까지 테슬라가 빠질 수 있냐고 판단을 하고 있냐면 자, 마지노선 기준입니다. 자, 마지노선 기준으로 본다면 요 80 라인까지는 찍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최초 추세선입니다. 자, 테슬라가 2019년 상승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때 만들어냈던 저점과 만들어진 추세 라인인데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테슬라의 랠리가 시작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추세선을 타고 올라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엄청난 랠리가 나왔었고 이미 말이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분노할 만큼 테슬라가 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80 라인을 한번 치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한 2주에서 3주,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라인을 한번 찍고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시점을 노리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금 과정에서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때 아무리 자, 요때 빠질 때부터 이제 살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이미 어제 하루만으로 9% 손해를 보신 거예요. 자, 9%가 보통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혹시 뭐 테슬라에 뭐 레버리지를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뭐 대출을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럴수록 안전하게 저점이 잡히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절대 늦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 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 타이밍으로 본다면 중요한 라인에 걸쳐 있어요. 자, 130 라인이 어쨌든 이전 작년 오랫동안 나왔던 가장 최저 라인인데 지금 나스닥과 비슷하게 저점 라인으로 접근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애플이 여기서 마이너스 2%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나스닥도 깨지는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요 130 라인을 잘 지키는지를 봐주셔야 되고 애플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져 내린다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110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추세상 한 110 라인까지는 한번 찍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단계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이런 대표주들도 상당히 역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개별주라고 한다면 뭐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미 너무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뭐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낙폭 과대주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들 잘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애플이나 지금 테슬라가 이러한 상황이고 자, 채권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상승 초입에 위치가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림이 참 올라갈 것 같지만 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방이 쏟아져 내리는 위치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때처럼 다시 이렇게 말아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앞서 계속 경고드렸던 나스닥의 V자 돌파 이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전체 지수를 먼저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의 V자 돌파가 이때처럼 나오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만약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80선까지 8000선까지 빠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이나 기술주들도 충분히
더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80선을 찍고 올 수가 있고 애플도 110 라인을 찍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라는 게 굳이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대응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8점까지 물려서 가버리면 그 돈은 다시 회복을 하려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90% 손해가 나서 10만 원이 됐다. 그럼 이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 여러분들께서 알겠지만 90%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10배가 올라야 되는 겁니다. 1000%가 올라야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여기서 여기 올라온다고 1000%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칠 수 있을 때 치는 게 맞다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V자 돌파 부분을 계속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아랫꼬리가 조금 잡히긴 했지만, 자, 오늘이나 다음 주 시장 꼭 보시면서 다른 개별주, 뭐 테슬라라던가 애플 같은 것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